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 비트코인이 저점일 때 어떤 뉴스들이 나왔고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중순 이때 코로나 빔이 나오면서 급격한 하락이 나왔죠. 비트코인은 590만 원이라는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400일 뒤에 8천만 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다들 업비트를 지운다, 아들에게 코인 물려준다 등등 아주 진절머리가 났을 거예요, 당시로. 그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와, 이거 정말 괜찮나 싶을 정도였고, 물론 비트코인만 박살이 난 건 아니죠. 나스닥도 그렇고 유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찍기도 했었으니까요. 그죠? 어쨌든 그 당시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들의 반등의 징조로 작용을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불황의 매출이 70% 하락했다. 그리고 세금, 해킹으로 자산이 마이너스다. 업비트도 580억 원치 코인이 해킹당해서 해당 액수를 거래소가 메꾼다라고 했었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600만 원이 깨졌는데 그래도 잘 나갈 때 대비 3분의 1의 매출은 나왔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적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탈릭이 이더리움 2.0 향후 10년 개발 비전 계획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다들 비웃었어요. 다음 주면 이더가 없어질 것 같기도 했죠. 왜냐? 이더리움이 다시 1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놈의 10년 개발 비전이냐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말과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폭락장 속에 1비트코인 보유자 수가 신기록을 경신했다라는 뉴스도 이때 나왔습니다. 좋은 뉴스는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당시로 분위기를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절망에 쩔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다라는 제목을 보면 얼마나 당시 상황이 처참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정말로 절망만이 남아있는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주요 지표라고 표현했던 스톡 투 플로우라는 모델을 가지고 사람들이 희망 회로를 많이 돌렸죠. 어쨌든 이 모델은 맞아 들어갔고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또 당시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물류도 막히고 국경도 막아가면서 무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기 위축 문제로 코인의 가격이 그리고 자산시장이 일제히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던 시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다 안 좋은 이야기뿐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디파이에 투자한 팀 드레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 중에 하나죠. 어쨌든 이 사람은 디파이 분야의 잠재력을 보고 다오에 투자를 했어요. 유동성을 이용한 디파이가 미래의 새로운 금융 먹거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감행한 거죠. 아마 이때 디파이 분야에 진출하면서 나름 최고의 팀을 제일 후려쳐서 지분을 받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의 저점에서 제대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양적 완화로 돈을 쏟아 부어봐야 증시가 오를까 하는 이런 조롱 섞인 뉴스 기사도 있었습니다. 4천조 원이면 정말 엄청난 액수죠. 그리고 연준이 돈을 풀면 비트코인에 도움이 될까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돈을 쏟아 부어봐야 백약이 무효하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기조의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죠. 하지만 현실은 2022년까지 숨도 안 쉬고 비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590만 원 하던 비트가 8천만 원이 넘어갔으니까 10배가 넘게 오른 거죠. 그죠? 모든 언론에서 양적 완화 몇 천조 써봐라, 주식 방향이 꿈틀이라도 하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국 비트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그리고 그 와중에 김치 프리미엄도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코인이 폭락을 할 때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이 약 20%가 꼈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을 할 때 김프가 낀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다, 어느 정도 방어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20%가 덜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를 떠나서 일단 코인이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니까 모두가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서 폰 덮어버리고 그냥 망했어요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프 20%이 정도면 해외에는 완전 박살이니까 회복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걱정을 가득 안고서
이 정도면 그냥 던져야지 20%라도 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손절을 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20%라도 건질 수 있는 거니까요. 해외에 비하면. 그런데 시장이 얼마나 절박했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코인데스크에서 긴프 보따리 매매법을 소개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실 미디어에서 이런 걸 다룬다라는 게 이상하긴 해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걸 뉴스에서 다루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당시에 친절한 코인데스크님께서는 그런 죄책감을 많이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면 호재 뉴스도 좋은 뉴스도 사실 의미가 없죠. 거기에 플러스 호재도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나 쓸 기사가 없었으면 이런 기사를 썼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사람들의 죄책감을 어느 정도 보듬어 주기 위해서 생각보다 보따리 하는 사람 많아라면서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라는 소리를 했어요. 거기다 플러스로 신규 투자자들은 이 긴프 매매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장애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해주던 시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미디어에서 신규 투자자가 긴프 매매 못할까봐 보따리 못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추세 전환 아니다. 추가로 관망해야 된다. 코로나 이후 반토막, 비트코인 시대 끝나나 이런 식으로 정말 제목만 봐도 소름 돋는 기사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뉴스 보면 클릭조차 하기 싫은 기사들이죠. 자,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여기에 의견을 좀 더해서 말씀드려보면 2020년 3월 비트코인은 역대급 저점을 찍었지만 자기 스스로 생태계를 재건하면서 가격이 올라온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이 흘러 넘치다 보니까 그 돈이 각종 투자 자산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게 주식, ETF, 부동산 할 거 없이 자산군을 올리는 와중에 코인류들도 같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만약 코인이 지금부터 오르면 진짜 갈 길이 멀겠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위로 아무런 매물대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영원히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 흐름을 틈타서 디파이를 포함한 다양한 레버리지가 적용된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온 것도 있고 레버리지가 점점 과도하게 비트에 적용돼도 VC들과 디파이들은 하락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3LO 캐피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죠. 떨어질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못 먹어도 고 상방을 외치면서 레버리지를 정말 많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정말 아무나 잡고 물어봐도 다른 자산군들 오른 걸 보면 누가 봐도 비트는 아직 우상향할 공간이 까마득하게 남아있다라고 봤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시총이 늘어날 가능성도 훨씬 높고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자산시장에서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몰린 자금들은 아직 장사할 준비도 손님도 수익 모델도 확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는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에 갖다 주면 연이자 높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온다라는 말에 노보그라츠는 팔에다가 문신까지 했죠.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면서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테라 오피스 도건에게 마구마구 돈을 밀어 넣어줬고 그리고 많은 변종 비즈니스들이 생겨나죠. 테라에 넣어놓으면 20% 이자 주니까 우리한테 돈 맡기면 연 10% 준다, 연 15% 준다라고 해서 그 돈 고스란히 모아서 테라에 갖다 집어넣고 20% 받으면 우리가 5% 거저먹네, 10% 거저먹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긴 비즈니스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도 정말 눈덩이처럼 커진 건데 결론적으로 CPI, PPI가 공개가 됐죠. 그리고 금리 인상폭도 결정되는 이런 과정인데 어쨌든 매크로로 전체적인 상황을 팩트 확인도 하면서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잠깐만 있어봐.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라는 이런 다시 한번 많은 뉴스와 글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배드 뉴스 is 굿 뉴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맞나? 이제는 배드 뉴스는 배드 뉴스가 맞고 굿 뉴스는 굿 뉴스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배드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겠지, 이제 상황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확증 편향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언론이나 신문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하면 안 된다.
뉴스나 이런 데 의존하지 말고 본인의 선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당시로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나왔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고 비슷한 뉴스들이 나오니까 무조건 지금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까, 그리고 앞으로 다음 스텝에 어떤 뉴스가 나올까, 어떤 뉴스가 나와야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까까지 미리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면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넣어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